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옥중 편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 번복에 또 번복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인지 보시죠. 김성태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당초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쌍방울 김성태에게 뭔가를 얘기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좋겠다.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 자, 이 자필인데 정법전. 네네. 이게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왜냐?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고 경기도죠. 자, 보세요. 지금 경기도와 쌍방울은 내복 사입은 인형밖에 없다면서요. 내복 한 장 사입은 인형밖에 없는 도지사와 내복회사 대표한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대신 내달라는 건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건가? 아니면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인 거? 아니 이게 뭡니까? 일단은 왜 얘기해요? 쌍방울한테.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랑 똑같아가지고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쌍방울에다가 이 지사 방북 추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진상 정책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이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뭐 옛날 60년대, 70년대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음습한 데에서 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느냐? 검찰에서 그 백주 대낮에 조사 받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진술 조서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변호사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누군가. 변호인을 5군데를 썼어요. 5군데를 썼는데 하나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는 이제 지금 수원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한 분.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까지 하셨던 분을 변호사로 또 선임을 갖다가 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민변 있지 않습니까? 민변의 거의 대표급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로펌도 선임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 변호사는 2군데를 선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현근택 변호사라고, 현근택 변호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을 검찰에서 이야기했을 때 변호사 옆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강압이나 회유나 고문에 준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진술을 했다.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필 입장문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경 써달라. 뭐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갖다가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2019년에 마닐라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을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때 김성태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걸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김성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옛날 어렸을 때 고등어 구우면서 야 고등어 타나 안 타나 잘 봐라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타나 안 타나 보라고 하는 겁니까? 타면 이걸 뒤집으라고 하는 게 그 어머니의 그 속뜻이었습니까?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고등어 타고 있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신경 쓰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5월 달에 방북 추진해달라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다가 그 초청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공문까지 북한에 보냈고 만난 건 7월인데 7월 달에
북한에서 아 그래 우리가 공문 잘 접수를 했는데 돈이 필요해 얼마 500만 불, 300만 불 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라고 했고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신경 썼잖아요. 돈을 300만 불을 11월 달에 보냈잖아요. 이게 앞뒤가 쭉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자필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도 진술서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굳이 과히 이렇게 뒤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오죽 지금 급했으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나 이게 어떻게 소설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명백한 지난날에 그걸 다 체크한 예.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많은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분이 나는 뇌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 제가 준 거다라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뇌물로 이제 인정되는 판례가 많았는데 이 지사 방북 좀 잘 신경 써, 김 회장. 그리고 나서 이 김 회장이 북한에게 몰래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주장은 이게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무지사는 나는 비용 대납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사전입니다. 사전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보고는 됐고 이심 전심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말하자면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큰 틀에서의 변동이 없다. 아, 사전 보고는 안 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전 보고를 미리 인지하고 지시했다라는 거하고 내 보고 없이 그렇게 됐다. 그 차이에서의 법리적 다툼이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가 있군요. 그랬을 때 실제 법리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명이 되는 것이고 무슨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부수 회장, 그다음에 국정원 정원, 예.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전 보고에 대한 어떤 앞뒤 말이 좀 혼란을 주기는 줬지만 큰 틀에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뇌물죄로 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까지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완전 뒤집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전재수 의원님, 아니 사전 보고도 안 했는데 경기도지사한테 마치 사전 보고한 것처럼 나가고 검찰 입에서 그리고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방북 비용을 대납하라라고 시킨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라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성명을 근거로 민주당에서 또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몇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김성태 회장이 해외로 도망가 있을 때 한국산 말하자면 회까지 공수를 해가지고 해외 도망간 사람이 먹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폭 출신 기업가다 뭐 조폭 출신 사업가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비판했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언론 보도인데요.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사실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된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이 맞거나 안 맞건 그걸 떠나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판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도 전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가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같은 범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손편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부인 편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편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검찰에 의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술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물증과 증거를 통해서 이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도 전에 재판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물증과 증거를 통해서 이것은 다툼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 아니냐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입장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버텨주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돼서 사면해주고 좋은 자리 줄게 라며 회유라도 한 것인지 몰라도 이이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 얘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쌍방울 관련해서 대표님 빼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걸 뭐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걸려 있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면을 가고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건을 시계열로 잘 보면은 다 납득이 되실 텐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고 대북 방북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이런 진술이 맞다.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방북을 요청했다는 것을 재판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확인해 줬어요. 재판부에. 그걸 통해서 이 일이 불거졌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음 날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인 누군가가 또 이화영 부지사를 중간에 면회를 가서 만났다. 이런 보도까지 쭉 나와요. 일련의 건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 그다음에 재판부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방북을 요청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누굴 통해서 민주당에서 회유를 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저렇게까지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회유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당을 통해서 저렇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을 냈을까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전체 그림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사장을 아느냐 모르냐와 연관되어 있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나한테까지만 안 오면 된다라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지금까지 다 써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까지만 안 오면 나머지 중간에서 어디서 잘려지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꼬리 자르기 해오려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 모든 그림이 지금까지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런 일에서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점 최소한 저는 두 가지 점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